저번 달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여기가 오를 것처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사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 똘똘한 채라고 말할 수도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지금 장난 아니다. 어느 지역이요? 분당입니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한다고 인수위원회에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 검토한다. 자, 근데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역세권만 해준다는 거죠. 역세권 단지 중에서 모든 재건축이 아니라 일부다. 모든 재건축하면 저 도시 박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적률 500%가 과연 희소식이냐. 왜냐면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간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닭장 아파트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주차 문제, 근데 이거를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뭐 땅도 좀 파고 해가지고 높게 지으면은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즉 용적률이 500%면은 지금 현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가구 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거의 한 200%에서 250% 정도 사이니까. 그러면은 출퇴근할 때 막 단지 입구나 뭐 이런 데 막히는 경우 같으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교통 문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차는 당연히 막힐 테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못 탈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감내해 가면서 그러면은 저기가 과연 고급 단지이고 똘똘한 채이냐.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가 똘똘하다면 그들 말대로 똘똘한 채,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똘똘한 가격에 사야지 똘똘한 채죠. 근데 저들이 표현하는 똘똘한 말로 해서 서울이 강남, 서초라면은 경기에서는 분당이죠. 과천이 비싸지 않냐? 과천은 사실 똘똘하다고 보기엔 굉장히 힘들다. 왜냐? 거기에 무슨 자족시설이 있어요? 아니면은 상권이 괜찮아요? 아니면은 학군이 미친 듯이 좋아요? 아니면 뭐 교통이 엄청나게 편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이 많이 갖추고 있죠. 판교 쪽에 테크노밸리도 잘 들어와서 거기에 자족시설도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남까지 연결되는 교통도 어느 정도 깔려 있고, 학군, 분당 학군은 거의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죠. 강남 학군이랑 비빌만 하죠.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분당이 가장 똘똘한 지역일 텐데 여기에 닭장 아파트 만들어 봐봐요. 얼마나 똘똘해요 그게. 너무 똘똘해서 아침마다 출퇴근 시간 막히고요. 상권 가가지고 상권 좋다고 해서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맨날 자리도 없고요. 주차하려고 했더니 주차도 뺑뺑 돌아가지고 땅속 깊숙이 해야 돼서 막 출퇴근할 때 막 올라올 때도 힘들고요. 이게 무슨 똘똘이에요. 높은 조망권으로 뭐 인기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거기는 몇 개가 희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여러 개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지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쭉쭉 올렸을 때 입주 시기에 어떻게 되겠느냐. 입주 시기에 엄청난 공급 폭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재건축을 막아서 집값이 올랐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굉장한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그런데도 이런 걸로 뜬다고 엄청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똘똘한 채만 사드린다. 강남 4구 분당만. 근데 강남 4구도 아니죠 이제? 왜 강남 4구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남 서초 빼고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강남도 서초도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평형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9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일산 분당이 강남보다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죠. 재건축 시대 온다. 이분 강남, 노원, 분당 여기 노후단지 주목해라 이런 것들 계속 사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공급 부족 제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공급 과잉이 되는데 왜 사라 그래요? 공급 부족일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 과잉일 때는 가격이 안 올라야죠. 근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완화돼서 재건축 뭐 확률이 높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좋다.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은 배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라. 그리고 쪼이면 공급 부족된다고 지금 사라. 그런데요, 쪼이면 공급 부족이 되느냐? 그리고 공급 부족이 맞다면 2000년대 들어서 공급이 제일 안 되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일 때 공급이 제일 적었습니다. 인허가나 분양 추진하는 걸 보면 입주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적었죠. 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들은 침체되고 추진은 힘든데 집값은 떨어지니까 분양하기도 더 부담되고, 그래서 그때 가장 공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뭐 보금자리 지구니 뭐니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됐어요? 제대로 추진됐으면 박근혜 정부 때 입주 폭탄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 다음 정부쯤에 들어오니까 들어왔어요?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저건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재건축 투자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시기에는 재건축 투자가 원래 좋은 게 맞아요.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가격이 뛰지 말았어야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건데,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공급 부족이라고 재건축 가격 엄청나게 뛰어났죠.
지금은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 거기다 금리 인상식이죠. 금리 인상식에 재건축을 사라? 미친 짓이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억 단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게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죠. 보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된다고는 안 했어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온 뒤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만 지금 재건축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하니까 뭔가 연장시키고 조금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요, 나중에라도 하면은 지금 오히려 안 오를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규제 완화 이슈로 비싸게 팔아치우고 빠져야 되는데 규제 완화 이슈가 누그러드니까 지금 저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있고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 그래도 떨어지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금슬금 상승으로 바뀌었죠. 1기 신도시 잘해준대요 하면서 상승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수 자체가 정말 상승이 맞느냐. 전세 가격 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아니,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요, 재건축이 활성화돼요.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뛰었다는 건 거짓이고, 전세 가격을 올리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고요. 금리 인하가 그 요인이 된 이유는 MB정부 이유죠. 전세 자금 대출을 풀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는데, 전세라는 거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세 자금을 80%나 빌려줘요. 그거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아니죠. 집값 폭등의 사다리일 뿐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멸실. 대규모 멸실이 나오면서 이주 수요가 생겨나게 되면은 일시적인 입주장이 들어오면은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치듯이 반대로 멸실이 확 나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멸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연장 안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1억, 2억 높여서 받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유는 뭐다? 말뿐이라는 거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은 어때요? 갑자기 엄청나게 떴어요. 특별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봤자 금리 인상 이전만 못하고요. 5월에 다시 주저앉았고, 저렇게 거래되면서도 뜬다 하고 있는데 하락 거래 비중은 역시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거래 현황 보면은 특별법 이야기 나오면서 호가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19년 차가 영향받을 건 아니죠. 심리만 띄우고 있는 거다. 오히려 19년 차는 막 가격이 올라갔죠. 뭐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그 전보다. 그런데 29년 차를 보니까 어때요?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죠. 기대감으로 호가만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추세죠. 또 여기 보면 28년차, 31년차, 28년차 재건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임박한 아파트들이죠. 11억 찍던 게 지금 9억대까지 떨어졌다. 여기는 조금 오르는데 그렇게 막 확 뛰는 분위기 아니죠. 여기도 7억 조금 넘게 나오다가 7억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전세 가격은 역시 하락 추세거나 지속적인 보합 추세다. 이런 상황이죠. 재건축이 그렇게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다. 기사에선 재건축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분당 뜹니다. 지금 당장 분당 가세요. 막상 분당 가서 분위기 보면 어때요? 안 사는데요? 사는 사람 거래량 지금 다시 박살난 거 보였죠? 5월에 물론 저기 당선 이전에 역대급 침체가 나왔던 2월보다는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3, 4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 분위기죠. 그리고 호가만 올라갔지 막상 거래는 없더라. 그리고 거래된 거 보면은 신고가 거래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오히려 금매를 잡으면 잡았지 호가 내놓은 가격에 안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1기 신도시가 엄청나게 뜨고, 특히 그 중에서 분당과 일산은 대단히 뜬다. 대단히 대단하게 뜨고 굉장히 굉장하게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분위기는 안 그렇더라. 보면은 아까도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 단지들 빼고 얘기한 거예요. 17억에 비해서 4억 하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억 4천 하락한 12억, 그리고 2억 낮은 19억. 이렇게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용적률 150에서 160%대의 시범 단지들이 부각된 경향. 그러니까 저런 데는 용적률 100%에서 150%에서 500%까지 늘리면은 가구수가 3배로 늘어나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으로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새 집도 생기고 돈도 버니 얼마나 좋냐, 그런 마음들이 생겼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매물은 꾸준히 쌓이고 있죠. 작년부터 한번 쭉 빠지던 시기, 이거 언제예요? 역대급 종부세와 양도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6.17, 7.10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 종부세를 최대 6%까지 강화하고, 그리고 21년 6월에 양도세 중과도 10%포인트 더 추가가 되었죠.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빨리 팔아치우려고 순식간에 늘었다가 안 팔리니까 빠진 거고, 그 이후에 이 정도니까 전반적으로 초보다는 높아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특별한 이슈 없는데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또 종부세 앞두고서 확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즉 매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매수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수요가 많고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노점상이 10개가 깔려있고 손님 20명이 있어요. 이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노점이 5개밖에 없는데 손님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긴 10개 공급되는데 여기는 5개밖에 공급이 안 돼. 공급 부족이다 라고 보기보다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죠. 이렇게 매물이 쌓여간다는 건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살려는 사람들은 줄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공급 과잉인데다가 저기 용적률까지 높여줘도 공급 때려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순이다. 결론, 용적률 500% 때문에 오른다. 요거는 굉장히 모순인 말이다. 여태까지 그들이 이야기했던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말이고요. 지금은 재건축이 추진돼서 멸실이 나기 시작하죠. 이주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늦어지면은 당장 집값이 안 오르겠구나 하고 심리가 빠지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만으로 급격히 올랐던 거, 이거 순식간에 얼마 오를 테니까 단타로 치고 빠져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 빠지고 있는 거다. 금리 인상 더 되기 전에 막차로 설거지 부대에게 팔고 빠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집값이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죠.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심판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렇다는 경우는 완화책으로 인해서 자극되면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완화해서 오른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추진이 늦어질 테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봤자 그거는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해서 살 이유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지금 분당에 재건축을 사야 할 때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되실 겁니다.